열쇠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며 자물쇠에서 돌아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경주의 오래된 호텔에 입의 사무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손은 단단히 잡고 있으면서도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잠시 멈춰섰다. 마치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가 한옥 호텔의 어두운 목자의 들보와 한지 문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복도를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은은한 소나무 기름향이 공기를 채우고 황혼의 빛이 복도의 창문을 통해 섬세하게 스며들어 벽에 길고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28세의 기자 혜진은 휴식을 찾기 위해 경주로 왔다. 적어도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변명은 그랬다. 사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다. 서울의 분주한 리듬,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요구, 항상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던 어머니의 엄격한 시선으로부터 고대 유적, 고요한 사원, 뿌리 깊은 전통이 있는 경주는 그녀가 세상에 무게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처럼 보였다. 과거와 현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시간이 흩날리는 먼지가 여전히 바람 속에서 춤추는 곳이었다. 입의 사무실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혜진이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던 한국 문화를 완벽히 반영한 모습이었다. 온돌로 따뜻해진 바닥, 밝은 나무와 전통 종이로 이루어진 벽, 그리고 중앙에는 정교하게 접힌 얇은 이불이 있었다. 오래된 스탠드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작은 창문은 호텔의 내부 정원을 내다보게 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밤하늘에 첫 별들을 비추고 있었다. 혜진은 문 옆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고요함은 완벽했고 정원의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풍경의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마도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더 깊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정말 이 방에 머무르실 건가요?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고 호텔의 젊은 직원이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섬세한 이목구비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전통적인 유니폼인 검은색 저고리는 흰색 디테일과 함께 복도의 엄숙함을 배경으로 두드러졌다. 왜 안 되죠?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답했다. 청년은 망설이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오른손은 문 모서리를 가볍게 쥐었다. 입의 사무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이 귀신 들린 곳이라고 합니다. 혜진은 등골이 오싹함을 느끼면서도 짧게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귀신 들린 곳,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청년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유머는 담겨 있지 않았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가씨. 물론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즐거운 숙박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은 뒤 복도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는 예상보다 오래 메아리쳤다. 혜진은 잠시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야기. 경주 같은 오래된 도시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다. 모든 것이 전설이거나 미스터리였다. 겉으로는 회의적인 척했지만 그녀는 이런 이야기에 나방이 불빛에 끌리듯 매혹되었다. 그날 밤 한옥 마을을 오랜 시간 산책하고 현지 시장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매콤한 떡볶이와 수제 소주를 맛보며 혜진은 방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한국의 밤바람이 창문의 틈새를 통해 불어와한지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목재 들보는 오래된 패턴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최면을 거는 듯했다. 집 전체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벽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었다. 마치 바람에 이끌려 건조한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같았다. 혜진은 불편한 자세로 몸을 움직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더니 마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열쇠, 돌려줘. 혜진은 갑자기 눈을 뜨며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를 느꼈다. 방은 어두웠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방 한 구석에서 느꼈다. 스탠드를 켜려고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고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다. 누구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거운 침묵이 응답했다. 몇 초가 지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지만 연못의 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표면을 건드린 듯 혼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커튼을 닫고 다시 이불로 돌아가 이불을 꽁꽁 싸매며 마치 그것이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보호해줄 것처럼 믿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호텔의 메인 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정교한 도자기에 담긴 아침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다. 손님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공간을 부드럽고 희미한 멜로디로 채웠다. 전날 그녀를 맞았던 젊은 직원이 그곳에 있었고 신선한 과일과 찐 쌀이 담긴 쟁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잘 주무셨나요? 그가 잠시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며 물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지난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냥 더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203호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순간 혜진은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었다. 그녀 안에 더 용감하고 무모한 부분이 진실을 갈망했다. 말씀해 주세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몇 년 전 한 여자가 여기 머물렀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편지와 열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열쇠를 아직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혜진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속삭임, 그 존재감, 열쇠 소리. 그날 밤 혜진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전날 밤 베개 아래에서 발견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호텔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열쇠였지만 잊힌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혜진은 붙박이장의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다. 낮게 울리는 클릭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고 뒤이어 차가운 기운이 방 안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찾았다. 반응하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열리며 혜진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을 드러냈다. 문 뒤에는 어두운 비밀 공간이 나타났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으로 겨우 비춰졌다. 그 안에는 낡고 좁은 책상이 먼지에 뒤덮인 채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타원이형 거울은 수많은 세월을 견딘 듯 달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편지가 신중히 접힌 채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호텔에 배어있던 소나무 기름 향과는 다른 달콤하고 은은한 꽃 향기가 풍겨 나왔다. 혜진은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편지에 닿았고 그녀는 신중히 종이를 펼쳤다. 섬세하면서도 애틋한 필체로 쓰인 편지에는 고풍스러운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대에게. 나는 하루의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는 그대의 것이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외롭고 시간은 잔인합니다. 언젠가 그대가 돌아온다면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갑자기 거울이 떨리는 듯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건드린 것처럼. 혜진은 몸을 물리며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흰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직접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왜 내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그 여인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공간 안에서 메아리쳤다.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내게 열쇠를 돌려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혜진은 갑작스레 깨어나 차가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방은 새벽의 희미한 빛으로 환히 밝혀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얼음처럼 식은 오래된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 열쇠의 무게는 부정할 수 없었다. 혜진은 한동안 열쇠를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아마도 단순한 꿈일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결심을 하며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녀는 젊은 직원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접수대에 앉아 오래된 책을 읽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혜진은 열쇠를 접수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마치 그 물건을 알아보는 듯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죠? 방에서요. 베개 아래에서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천천히 책을 덮으며 떨리는 손을 멈추려 애쓰는 듯 보였다.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깨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때로 묻힌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누구였나요?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혜진을 호텔의 작은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연못은 떠오르는 태양의 부드러운 빛 아래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고 가을의 영향으로 약간 노란빛을 띤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무 기슭에 있는 작은 돌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세월에 의해 희미해진 글자로 한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설화 익수의화. 설화는 이 호텔의 첫 번째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기다림은 그녀를 소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며. 혜진은 깊은 소름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손에 든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부드럽게 불어오는 정원의 바람 속에서 설화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혜진이 물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열쇠를 돌려주세요, 연못에. 그녀를 쉬게 해주세요. 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연못 가장자리에 섰다. 나무와 하늘의 반영이 잔잔한 물결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손에 쥐며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설화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쇠를 놓았다. 물은 조용히 열쇠를 삼켰고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더니 곧 사라졌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바람이 멈추고 연못은 다시 잔잔해졌다. 마치 깊은 숨이 해방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혜진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고요함은 달랐다. 억눌렸던 무거운 기운과 압박감이 사라져 있었다. 이보 사무실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리고 혜진 또한